한국 남자들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미개한 국가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인 에츠코 씨의 확고한 편견이었으나 불과 6개월 후 바로 이 시어머니가 전 국민이 시청하는 일본의 공영방송에서 경악할 만한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제가 45년간 굳게 믿었던 한국에 대한 정보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목도하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신으로 서울에 도착한 일본인 며느리의 파격적인 경험이 일본 사회 500여 가구의 대이동을 촉발시키리라는 것을. 이 충격적인 진실의 서막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계가 새벽 3시 14분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정확히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던 그 시각입니다. 저는 후지모토 아키, 45세의 전문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남편 켄지 씨,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 요타, 그리고 시어머니 에츠코 씨와 함께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정확히 3시 14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제가 20살이던 해에 겪었던 그 참혹한 순간과 동일한 시각이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손전등, 호루라기, 비상식량, 생수, 그리고 가족 사진이 담긴 비상배낭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 밤 확인하는 저의 강박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또 못 주무셨어요? 잠결에 켄지 씨가 묻습니다. 저의 불면증은 이미 가족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단지 물을 마시러 일어났어요.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진 경보 애플리케이션을 6개나 설치하여 매일 밤 확인하고 있었으며 일본 기상청,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여러 대학 연구소의 지진 예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오사카의 밤은 고요했으나 제 내면은 언제나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겠지? 내일도, 모레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난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기존 70%에서 82%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저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계란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저는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발생 시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향후 30년 이내라는 예측이 언제든 가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진 에너지가 한계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엄마, 계란 타요. 료타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급히 가스레인지를 끄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커피를 따르다가 테이블에 쏟아버렸습니다. 아키, 괜찮니? 시어머니 에츠코 씨가 염려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또 그 지진 뉴스 때문이구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 조상들도 다 겪고 살아왔지 않니?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베 대지진 당시 대학 기숙사가 붕괴되며 룸메이트를 잃었던 그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켄지 씨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회사도 난리야. 비상대피 훈련을 주 3회로 늘렸대. 도쿄 본사는 이미 일부 부서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시작했고. 아빠 회사도요. 저희 학교도 지진 대피 훈련만 하루에 2번씩 해요. 료타가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입시 준비로도 바쁜데 불안감까지 가중된 아들의 얼굴이 상당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암울한 예측을 쏟아냈습니다. 예상 사망자 32만 명, 경제 피해 220조 엔, 그리고 피난민 950만 명.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의 입에서 뜻하지 않은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떨까요?
식탁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젓가락 놓는 작은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한국이라니. 에츠코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한국은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생활 여건도 훨씬 개선되었다고 하던데. 아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니? 한국이라니. 거기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야? 한국 남자들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이 일상이래. 우리 사촌 언니가 90년대에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매일 맞고 살다가 겨우 도망쳐 왔다고 하더구나. 어머님, 그건 3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시대가 변했죠? 30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니? 뉴스를 보지 않니? 한국은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이고 여성들이 살기 힘든 나라야. 켄지 씨도 거들었습니다. 아키, 나도 어머니 의견에 동의해. 게다가 한국 회사 문화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 완전히 군대식 조직 문화야. 상사가 부르면 새벽에도 나가야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만취할 때까지 마셔야 하는데 나 같은 중년 남자가 어떻게 적응하겠어? 아빠 말이 맞아요. 평소 조용하던 료타까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요. 우리보다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대학 입시도 훨씬 더 혹독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료타의 방에서는 희미하게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엄마의 직감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한국에 대해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세요? 제가 번역 업무로 만나는 한국 클라이언트들은 정말 친절하고 교양 있는 분들이던데요. 업무로 만나는 것과 그곳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천지 차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내가 한국 드라마 시청도 금지시켰지 않니? 그런 건 다 허구야. 현실은 훨씬 더 무서운 곳이라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진으로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후지모토 씨. 켄지 씨가 엄한 목소리로 저의 성과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 듣는 싸늘한 어조였습니다. 그만해. 우리는 일본인이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진과 함께 생존해왔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지.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침 식사는 그렇게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자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오후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4, 9규모의 지진이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감지된 것입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전조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켄지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 부서 타케시 씨가 시즈오카 출장 중이었는데 건물 일부가 무너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대.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며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라도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요. 가족들이 모인 거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딱 한 달만요. 한 달 동안 가서 제가 직접 안전을 확인하고 올게요.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때는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좋다. 가서 내가 직접 그 무서운 현실을 보고 와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겠지? 켄지 씨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야. 반드시 약속해야 해. 그리고 매일 연락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돌아와야 해. 료타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간사이 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늘 곁에 두던 비상 배낭은 집에 밤 10시가 넘어도 여자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새벽에 여자 배달원이 치킨을 배달해줬어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영상을 보낸 후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지진 알람 소리에 깨어날 일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평화로운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번역 에이전시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일본 본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라 한 달간 파견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지모토 씨. 환영합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팀의 팀장 이서연입니다. 편하게 서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일본이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여성인데 팀장이라니, 게다가 반말도 아닌 존댓말을 사용하면서도 이름을 편하게 부르라고 하다니.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 씨.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사에게도 전혀 거리낌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일본이었다면 감히 상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저를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환영 회식이니까요.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식이요? 점심에도요? 네, 저희는 저녁 회식을 거의 하지 않아요. 다들 저녁에는 개인적인 약속들이 있으니까요. 대신 점심 회식을 자주 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후지모토 씨, 술 괜찮으세요? 아니면 음료 드실래요?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그럼 음료 드세요. 저도 콜라 마실게요. 저희 팀은 절반 정도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분위기를 깬다고 눈치를 주곤 했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팀 정우진 씨는 지금 육아 휴직 중이에요. 다음 달에 복구하는데 아기 사진 보면 너무 귀여워요. 남자가 육아 휴직을요? 네. 요즘은 남자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회사에서도 권장하고요. 우진 씨는 아내분이 의사라서 더 바쁘대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남편도 작년에 육아 휴직을 썼어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요리 실력이 엄청 늘었다니까요.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문화라니. 퇴근 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퇴근하세요. 서연 씨가 정확히 6시에 외쳤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도 퇴근하세요. 첫날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 저는 조금 더. 안 됩니다. 칼퇴정 시 퇴근가 회사 규칙이에요. 야근하면 오히려 저에게 혼나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모두가 정시에 퇴근하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퇴근길에 영상 일기를 찍었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여자가 팀장이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고 남자가 육아 휴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무엇보다 정시 퇴근을 하다니. 켄지 씨, 당신이 상상하던 그 군대식 문화는 여기 한국의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숙소 주인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동네 시장에 가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우리 시장 구경 잘하세요. 시장 상인들의 인심정이 매우 후했습니다. 이것저것 덤으로 얹어주시면서도 값을 깎아주셨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장을 보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먹을까? 내가 요리할게. 응, 김치찌개 어때? 당신이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최고야.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장을 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에는 용기를 내어 숙소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여성 손님들이 다수였습니다. 혼자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여자, 독서를 하는 여자,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여자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승진했다며? 축하해. 고마워.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 남자 부하 직원들이 많아서. 왜? 요즘 남자들 여자 상사 잘 따르던데? 우리 회사도 여성 임원이 3명이나 돼.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혼자 걷는 여성들이 보였고 카페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신혼부부들이 특히 많이 거주해요. 보안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한 집을 구경하던 중 옆집에서 부부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었고 아내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시나 봐요? 아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저는 구경만. 여기 정말 살기 좋아요. 특히 여자 혼자서도 안전해요. 저희 남편이 밤 근무할 때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남편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은 제가 주로 요리를 담당하는데 이 동네는 마트도 가깝고 배달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말투가 조금 다르시네요. 일본에서 왔어요. 아, 관광. 아니면 일하러. 일하러 왔는데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전사 아주머니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여성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여기는 밤에 일해도 전혀 무섭지 않고 손님들도 대부분 매너가 좋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에츠코 씨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여자 택시 기사님을 만났는데요. 뭐? 여자가 택시를, 그것도 밤에? 네. 그리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하세요. 오히려 손님들이 매너가 좋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뒤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밤거리가 그 모든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부부는 남편이 주로 요리를 한대요. 아내를 폭행하기는커녕 하기도 남편이 주로 돌보고.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료타였습니다. 엄마, 혹시 거기? 정말 괜찮아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켄지 씨였습니다. 아키, 지금 당장 뉴스 봐. 큰일 났어. 급하게 일본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색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2분, 도카이 지방 해상에서 규모 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10km로 매우 얕아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상통화로 전환하자 켄지 씨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쓰러진 책장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고요. 응, 다행히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실을 비추자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떨어진 그릇들, 쓰러진 가구들, 그리고 벽에 길게 생긴 금. 어머님은요? 많이 놀라셨어.
고베 대지진 때 생각이 나신대. 시어머니 에츠코 일본이었다면 상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 팀장은 오히려 그 의견을 환영했습니다. 오, 좋은 지적이네요. 후지모토 부장님, 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는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이와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켄지 씨에게는 매우 신선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후지모토 부장님,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저희는 정시 퇴근할 거예요. 일본은 어떠세요? 아, 저희는 아마 밤 10시까지는 일할 것 같네요. 와, 정말 힘드시겠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켄지 씨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하 직원인 타케시 씨가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사실 저 한국 지사로 전근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뭐? 왜? 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한국은 육아 휴직도 자유롭고 야근도 적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켄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난 타케시가 회사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켄지 씨는 아키가 보낸 영상들을 다시 시청했습니다.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얼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던 토요일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키, 나야. 지금 김포공항이야. 켄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왜 아무 말도 없이? 미안.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직접 보고 싶었어.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저는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게이트에서 걸어 나오는 켄지 씨를 보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디부터 보여줄까요? 당신이 일하는 곳이 보고 싶어. 주말이었지만 사무실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율 출퇴근제라 주말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이게 사무실이야? 켄지 씨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탁 트인 공간, 편안한 소파,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일본 회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지모토-상, 안녕하세요. 이서연 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주말인데도 잠시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아키 씨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서연 씨가 자연스럽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켄지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악수를 받았습니다. 아키 씨는 정말 업무를 잘하십니다. 특히 일본 클라이언트들이 아키 씨만 찾아요. 양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시니 소통이 정말 매끄럽거든요. 켄지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한강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 사람들 좀 봐. 다들 정말 여유롭게 쉬고 있어? 일본도 주말에는 쉬잖아요. 아니야. 저렇게 완전히 업무를 잊고 쉬는 표정은 아니야? 우리는 주말에도 월요일 걱정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잖아. 치맥집 치킨과 맥주를 파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대낮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테이블 좀 봐. 켄지 씨가 가리킨 곳에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우유를 먹이고 있었고 아내는 편안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야. 그렇죠.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저녁 무렵 홍대 거리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치는 거리를 걸으며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아키, 나 오늘 많은 생각을 했어. 뭐로? 우리가 일본에서 얼마나 경직된 채로 살았는지. 늘 타인의 눈치만 보고
엄격한 규칙에 얽매여서 버스킹하는 청년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나게 노래하는 그들과 함께 즐기는 관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케시가 왜 한국 지사로 가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켄지 씨를 데리고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분이시군요. 잘생기셨네요. 켄지 씨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과 좀 맛보세요. 달아요. 아주머니가 깎은 사과를 건네주셨습니다. 공짜로 먹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맛있으면 사가는 거예요. 시장을 둘러보며 켄지 씨는 계속해서 놀라워했습니다. 정이 넘치는 상인들,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서로 돕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오후에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갔습니다. 아키 씨, 오늘은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네요. 단골이 된 카페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커플 세트로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켄지 씨가 속삭였습니다. 서비스가 뭐야? 공짜라는 뜻이에요. 한국은 정이 많아서 단골한테는 이런 서비스를 자주 해줘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인가? 아니요. 프리랜서나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카페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정말 자유롭네. 일본이면 눈치 보여서 못하겠는데. 저녁에는 저의 한국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서연 팀장이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켄지 씨, 한국은 어떠세요? 정말 제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좋은 의미로요.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일본 회사 다니는데 한국 회사로 옮기고 싶어 해요. 일본은 너무 야근이 많대요. 맞아요. 저는 거의 매일 밤 11시에 퇴근합니다. 와, 저희 회사는 칼퇴근이 원칙이라 6시면 다 퇴근해요. 야근하면 오히려 일 못하는 사람 취급받아요. 켄지 씨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부러움과 씁쓸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 켄지 씨가 말했습니다. 아키, 나도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 무슨 생각?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이야기들을 새벽까지 나누었습니다. 켄지 씨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에츠코 씨가 먼저 영상 통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아키야, 혹시 그 한국 드라마 좀 볼 수 있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 거짓말이라며 보지 말라고 했던 분이 왜 갑자기? 그게 요즘 동네 친구들이 다들 한국 드라마 이야기만 해. 나만 모르니까 소외감이 들어서.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응.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던데. 제가 추천한 드라마를 보신 시어머니는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아키야, 이게 정말이니? 한국 시어머니들이 정말 이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세상에. 우리랑은 정말 다르구나. 그 후로 시어머니는 한국 드라마 매니아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한국 요리 프로그램까지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키야,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줘. 유튜브 보고 따라 해봤는데 맛이 안 나. 화상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버무리는 모습이 귀여우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이거 켄지가 좋아할까? 당연하죠. 한국 김치는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시어머니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키야, 한국에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다. 아키 씨, 우리 회사에서 일본인 이주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프 브릿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총괄을 맡아주실래요? 저요. 아키 씨만큼 양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이프 브릿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이주를 희망하는 일본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설명회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지진 공포에 시달리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모토 아키입니다. 불과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진 걱정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여성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차별은 없나요? 아이들 교육은요? 켄지 씨와 료타,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켄지 씨, 한국 회사는 오직 실력을 인정해줍니다. 나이나 국적보다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료타,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해요. K-팝을 좋아한다고 하니 더 쉽게 친해졌어요. 에츠코, 한국 아주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주고 정이 정말 많아요. 설명회가 끝난 후 한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고베 대지진 경험자예요. 더 이상은 무서워서 일본에서 못 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들의 간절한 눈빛에서 넉 달 전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지모토 씨, 이번에 부산시에서 일본인 특별 정착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래요. 제주도도 일본인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대요. 양국 간에 새로운 희망의 다리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가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 일본 시코쿠 지방에서 규모 6, 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6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즉시 일본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키 씨,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세이프 브릿지를 통해 연락해온 가족이 5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가족도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켄지 씨는 한국 지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시 퇴근하면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비결을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료타는 스타트업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을 잇는 서비스를 개발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엄마, 제 앱 사용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시어머니는 실버타운이 아닌 동네에 정착하기로 하셨습니다. 여기 동네 할머니들이랑 친해졌어. 매일 같이 운동하고 김치도 담그고. 실버타운보다 이게 훨씬 좋아. 어느 날 제가 처음 묵었던 홍대 게스트하우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 아키 씨.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로비에는 일본에서 온 투숙객들이 많았습니다. 저기, 혹시 후지모토 아키 씨 맞으세요? 한 젊은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내일 집 구하러 다닐 거예요. 아키 씨 영상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용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6달 전 처음 왔을 때처럼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저의 집이 되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이프 브릿지 팀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일본인 이주민 지원 정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대요. 6달 전 혼자 두려움에 떨며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수백 가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영상 일기를 녹화했습니다. 여러분, 후지모토 아키입니다. 6달 전 저는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단 하나의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얻은 것은 단순한 안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열린 사고방식, 그리고 두 나라를 잇는 숭고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진은 무서운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지모토 아키씨 가족의 특별한 이주 이야기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 가족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어떻게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두 나라를 잇는 견고한 가교가 되었는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물리적인 재난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과 편견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진의 공포에서 시작된 여정이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번영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들처럼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거나 주변에 이러한 도전을 앞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후지모토 가족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 그리고 여러분의 이주 경험 혹은 희망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